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3,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포인트는 1,000포인트를 돌파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그동안 이제 잠깐 놓고 있었던 시장에서 주식으로 인한 꿈을 다시 꾸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사실은 자식에게 물려줄 투자 비책입니다만, 실질적인 거는 자식은 저희 인생의 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 주식은 수단에 불과한 거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저 박한쌤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로 오늘 강의, 꿈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주식을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투자 노트, 투자 비책으로 만들어 보았고 개량화 시켜 보았습니다. 즉 추상적인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사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큰 틀은 제가 꾸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인지 여러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 박한쌤의 꿈의 세계로 초대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꾸고 있는 꿈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투자 비책,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만든 하나의 방법론적인 수단입니다.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것인가? KTH라는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공방에서도 말씀드렸고 현금이 넉넉하신 분들 중에서 중소형 종목으로 가치 투자 혹은 멀리 볼 만한 종목으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5,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한번 잠깐 솟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 솟고 6,000원, 7,000원에서 5,500원이었는데 작년 연말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2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19,950원. 15,000원까지 봤는데 2만 원 근처 가서 전량 바로 이런 거는 커트죠.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시간이 그 다음에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식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사실 비법은 없습니다. 어떤 기법이라든가 맞는 키 같은 거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접근하는 철학적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도 여러분들도 비법도 나오게 되고 본인만의 매매 스킬도 나오게 되고 거래량 분석법이라든가 가격 돌파라든가 다양한 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걸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꿈꾸는 사람에게는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즐겁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왕궁에 살아도 사실 죽은 시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주식은 어떤 주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이노베이션이에요. 뭐 워낙 최근 3월 달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주식입니다. 아무도 이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자리, 와넷 유튜브에서 팔지 마라. LG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차, LG화 지금 늦었다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까지. 오히려 지금은 사야 되는 시점을 준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20만 원 하여튼 공교롭게 이날이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공개 방송을 하는 날이었어요. 20만 원이 장중에 깨졌습니다. 매수라고 언급드렸죠. 실제 저희 회원분들도 현금 있는 분들은 매수를 했어요. 같이. 그러잖아 아마 손이 안 나갔을 겁니다. 그때 손이 안 나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정으로는 무섭더라도 절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것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어떤 제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만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거래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이 연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년간 해봤어요.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남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거래량,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과 약간은 어떤 중요한 저만의 갖고 있는 하나의 비책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식은 10년에도 20년에도 모르더라고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맨 처음에 1998년부터 군대 제대할 때 970만 원 손에 쥐었더라고요. IMF 터졌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유학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600만 원 정도면 유학 어떻게 입학해가지고 6개월 버틴 다음에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어떻게 다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1995년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3년 가고 이제 제대하고 준비를 했는데 97년도에 전역전서 쓰고 1년 뒤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만 3년 근무하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자, 그런데 IMF 터지니까 입학비가 처음에 원래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됐는데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뭐 할까? 어차피 알아보다가 주식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게 갖고 그때 500만 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돈 남겨놓고 1년을 버틸 수 있는 거. 월세 낸 거, 하숙비.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가면서 기회가 돼서 뭐 이제 증권사하고 투자자문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한 3년간은 저도 똑같은 모습을 일했습니다. 앞만 보고 죽어라 달렸어요. 3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향으로 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이.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그때는 차트도 손으로 그렸습니다. HTS가 제대로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 수작업한 걸로 오후 4시 지나면 나오는 것 같고 컴퓨터로 이렇게 두들겨 보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1998, 9년도 이렇게 되니까 HTS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뛰는데 뭐를 보고 뛰느냐? 수익률을 보고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왜 99%는 실패하고 남는 것은 1%만 남을까? 최종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이미 저도 상당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전이 좀 있었던 때예요. 특히 이론은 이만큼인데 실전은 3년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밖에 안 됐겠죠, 사실. 자,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고 막 이제 일주일에 보통 그때는 이틀도 날 새고 3일도 날 새고 그랬었는데 방법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수익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내 발 아래에 있도록 한번 해보자. 수익률을 쫓아가지 않는다. 수익률이 나를 쫓아오게 한번 해보자. 방법을 한번 바꿔봤어요. 방법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느냐? 외국인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요즘이야 흔한 방법이죠. 외국인들 따라가기. 그때만 해도 흔치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거 연구하는 몇 가지 자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 매수매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 그런데 외국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종가입니다. 4월 15일 날. 외국인들이 전체 시가총액이에요. 어디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2139조 원이네요. 그렇죠? 2139조 원. 214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거래소 시가총액이 2140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얼마 갖고 있습니까? 네, 743조 원. 전체 34%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700조 원 갖고 있고요. 즉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누구 거냐? 외국인 겁니다. 은행은 3분의 2가 외국인 거예요. 대형주는. 40%니까 특별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50% 이상, 은행주는 60% 이상. 주식시장은 뭐다? 자본시장의 꽃이다. 자본시장의 꽃을 누가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외국인 겁니다. 은행은 3분의 2가 외국인 거고요. 여러분들 신용정보 다 여기 통계에서 다 이미 외국인 거라 그 얘기예요. 자, 외국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깨달음 해가면서 나왔던 건데 이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 주식을 연구한다. 혹은 주식을 투자한다. 는 것은 저보고 한마디로 말해봐. 너 주식이 뭐야? 저한테. 너 주식 투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며. 너 주식 투자가 뭐야?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석이 아니에요.
저 박한샘한테 누가 너 주식 투자가 뭐야? 한마디로 말해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연구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즉 다른 게 아니다. 뭐 거래량 분석법 뭐 많이 읽고 있지만 시간을 연구하는 겁니다. 시간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과 친구가 된다니까 무슨 뭐 장기 투자해라 그런 거라서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망합니다. 여기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워런 버핏처럼 30년, 20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올 겁니다. 왜? 소득 수준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이기 때문에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간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시간에 투자한다니까 무슨 장 담그듯이 막 길게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을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저는 이자율이라고 정리합니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결국 기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수익인데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을 쥐기 위해서 뭐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쥐고 있어요. 아파트를 쥐고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 쥐고 있으면 월세 한 지금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5천에 200. 그렇죠? 12, 3억짜리. 강북에 12, 3억짜리 30평. 5천에 200 받아요. 그럼 1년이면 2,400. 세금 빼고 못 빼고 하면 임대소득이 넘어가니까 2천만 원 정도 손에 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배세로 해주고 뭐 해주고 월세니까. 자,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을 포기해가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10억에 2천만 원은 얼마입니까? 10억 중에 2천만 원은 0.2%예요. 2%예요. 20%가 아니라 2%입니다. 은행에 맡기면 몇 퍼센트예요? 1%. 아파트 투자해서 임대 수익 받으면 2%에서 많게는 3%.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 수익률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이자율이에요. 2% 이자율, 3% 이자율, 뭐 5% 이자율, 10% 이자율. 단리입니다. 1억을 은행에 맡겼어요. 1년 지나면 1억 1천만 원 됩니다. 복리로 계산하지 않고 단리로 계산했더니 더블이 되는 시점이 얼마입니까? 2억이 되는 시점이 10년 걸립니다. 20% 수익률입니다. 더블이 되는 시점이 얼마입니까? 5년 걸립니다. 혹시 주식 투자로 하시는데 지금 2021년 4월입니다. 2026년 4월 달에 내 돈 1억 원이 2억대에 있다. 그런 주식 있으면 나 투자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싸대기 맞습니다. 내가 그까짓 거 보려고 주식 투자하죠? 그렇죠. 그까짓 거 보려고. 1년에 겨우 20% 10% 보려고 주식 투자하냐? 절반 인구예요. 절반이 그 생각하십니다. 적어도 30% 50%는 먹어야 되지 않는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지 알아야 되죠. 자, 잘 봅니다. 은행에서 지금 은행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입니다. 은행에다가 10억 맡기면 얼마 나오냐? 1년에 1,000만 원 나와요. 20억 맡기면 2천만 원 나오고 30억 맡기면 3천만 원 나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은행에 30억 맡겨서 이자 조금 우대금리 받고 뭐 분산 투자하고 해갖고 오면 30억 맡겨야 3천만 원, 4천만 원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연봉 나오는 겁니다. 월급은 다른 개념이죠. 여기에 퇴직금 보너스 다 포함된 거니까. 즉 4천만 원 받으려면 30억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와 4천만 원 월급 신입사원하고 30억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다가 돈만 30억 맡겨놓으면 1%에서 1.2% 많이면 우대 좀 주는데 1.5 새마을 같은데 2%까지도 주기도 합니다만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더블이 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복리로 투자해도 30년 걸려요. 복리로 투자해도 30년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30년 걸릴 일이 더블이 주식시장에서는 1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 몇 살이십니까? 40살이십니까? 70살이 돼야 더블 돼요. 50살이십니까? 80살이 되셔야 더블 됩니다. 60살이십니까? 90살이 돼야 더블 됩니다. 은행에 맡기면. 시간의 개념이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1년이나 2년이면 걸립니다. 다 6개월에 끝낼 수도 있어요. 30년 뒤에 내 모습이 60살, 80살. 그 모습인데 주식에서는 1년이나 6개월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 밖에서 30년이나 걸려야 될 풍파를 주식시장 안에서는 압축돼서 받기 때문에 급등급락에 무지막지하게 받아가면서 밖에서 걸려야 될 30년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는 1년 만에 그 고민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훑고 지나갑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해갖고 폭락. 조금 가려고 수익률 좀 내려고 했더니 특허 갖고 소송 걸었다고 LG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소송 붙어서 폭락. 그렇죠? 가는가 싶어갖고 3,200에서 돌파 나오나 싶었더니 연기금이 비중이 높다고 16.8% 이상 됐다고 주식 자동 매도 하루 뒤도 아니고 계속 매도 사상 최대 매도 폭락. 쉽지 않아요. 한국만 걱정하면 모를까 갑자기 미국 영채금리 올라가 국채금리 국공채금리 올라가갖고 그것 때문에 또 폭락.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경쟁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순간 급락. 밖에서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사실 분들이 은행에다 맡기면 주식에서는 매일같이 1년에 한 번 겪어야 될 일이 고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사람 팍상 늙습니다. 밖에서 암세포 하루에 10만 개 생성되고 면역세포가 9만 8천 개씩 잡아먹으면 암 걸릴 확률이 30년 뒤에 걸려야 되는데 주식은 백혈구가 10만 개, 100만 개를 잡아먹어도 200만 개, 300만 개 하루에 생기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이자율로 본다면 밖에서 30년 걸릴 일이 주식에서는 1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핵폭발처럼 일어나는 이 시간의 개념이 1년 안에 다 폭발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1억 갖고 있는데 미수 신용 5배로 쳐가지고 이 속도를 5배로 가속시켜버리는 거죠. 1년 너무 길어. 2개월 만에 다 쉬어볼 거야. 이거 아닙니까? 즉 이거를 수단적 방법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객관적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형이상학적으로 풀으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가속화시킨 겁니다. 즉 핵폭탄이 빨리 터지기 때문에 핵분열에 일어나서 핵폭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다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핵을 안전하게 뽑아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원자로에다 가두고 경수로에다가 가두고 시멘으로 가둬서 거기서 핵분열을 100년 걸릴 1시간이면 1초에 터질 거를 1년에 천천히 일어나게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원자로 하나당 30만 명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이게 핵발전소 아닙니까?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뽑아내는 능력. 그게 곧 시간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저 박한샘은 외국인들을 연구하다 보니 결국은 시간의 개념이구나. 묻어놓고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선택의 폭을 나한테 맞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6개월짜리에 20% 먹어야 돼. 나는 이건 1년짜리, 2년짜리 갖고 요거는 50%, 100% 먹고 투자할 비중이야. 제가 할 개념이 딱 쓰니까 방향이 정해지고 개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게 뭡니까?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투자 비책인 겁니다. 근데 개념이 없다. 그냥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지극히 주관적인 걸로 들으실 수 있지만 쟤는 저렇게 주식시장을 정립해서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저걸 깨닫는데 3년 걸렸구나. 그 3년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투자했습니다. 즐겁게 정말. 일주일에 뭐 3, 4일 날 새는 건 기본이고요. 매일 종합주가지수 종목들 장 끝나면 4시에 압축 파일로 받아요. 옛날에 컴퓨터 이메일로. 그러면 그 받아갖고 버튼으로 쳐가면서 보는 겁니다. HTS가 요즘처럼 잘 안 돼 있으니까. 차트 보고 거기서 종목 분석하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 그 두꺼운 거 아실 겁니다. 옛날에. 베개로 쓰는 거. 그거 갖고 기업 분석하는 거 아실 거예요. 매일경제 거. 그게 가장 많이 썼으니까. 그 책 보고 기업 분석하고. 요즘처럼 뭐 툭툭 치면 뉴스가 안 나옵니다. 3년 걸렸어요. 차트 보는 거, 뭐 책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 안 거치시고 빨리 깨달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걸로 만드는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코로나 때죠. 2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물론 144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냥 다 같이 살 수 있는 3일간의 기회.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2200에서 1500. 마이너스 700포인트. 32%가 떨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시간의 개념을 이해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만의 성공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철학적 개념은 섞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편에 쓰게 만드는 거.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론적인 거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왜? 이미 주식을 3년 동안 경험을 했고 그리고 140가지 기술적 분석에서 일목균형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분을 다 이해를 했고 보조지표 1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목균형표는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복이 안 돼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는 한 80, 90까지 하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나머지 기술적 지표들은 이해하면 그냥 다 비슷합니다. 패턴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다 한 상태에서 나만의 걸로 이제 정립을 하는 거예요. 뭐, 그 투자 비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깨달은 거? 그겁니다. 뭐냐? 주식은 모든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는데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버느냐? 폭락.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행이죠. 이게 행복인 사람도 있어요. 주가 폭락해야 행복해요. 가장 최근 거 코로나 때, 아까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2000포인트에서부터 899포인트까지 마이너스 1100포인트. 그리고 다시 V자형 반등 나왔네요. 이건 마이너스 1100포인트니까 마이너스 6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때입니까? 그렇죠. 동유럽 사태 때. 이건 중국 사태 때. 그리고 이건 IMF 때.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그리고 다시 9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그리고 나서 2003년 3월. 네.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의 스타트점이 어딘지 모르시죠? 야, 이 주식의 픽사이클은 코로나니까 1430포인트 때부터야 코로나 급등. 아니야, 서브프라임 때 899포인트부터 출발한 거야. 아니야. 2003년도 3월 500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오늘 16일인가요? 16일 금요일 장 마감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3200포인트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미국의 시작점도 여기입니다. 독일의 시작점도 여기입니다. 브라질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일부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 세계 나라의 일본, 독일 다 여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한 때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라크 배후에 불법 무기들이 있다. 화생방 같은 거.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래서 침공해야 된다. 이라크를 침공하고 나서 침공하는 날부터 주가가 땅바닥에서부터 튕겨져 올라옵니다. 전쟁 선언하고 침공하기 전날부터 올라왔어요. 정확히 전날. 그 장군 이름이 슈나이더인가요? 별 4개 달아. 아직도 기억하는데. 스타트점이에요. 자, 스타트를 알으면 이 장의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연구하는 거냐? 주식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저도 계속 올라가는 것만 연구했습니다. 큰 돈 되냐? 솔직히 말할게요. 먹고는 삽니다.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큰 돈이 되지는 않더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닫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투자 비책이에요. 야, 뭐 대단한 것 줄 알았더니 결국은 시간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목표하는 목표 달성, 즉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어떻게 그 방법론적인 것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그 방법론적의 비책은 뭐냐? 상승장은 큰 돈을 벌어주지 못하고 먹고 살 정도의 작은 돈은 되더라. 진짜 큰 돈. 나한테 기회가 된 큰 돈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 폭락장에서 항상 큰 돈을 마련해 주더라. 네.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자, 그래서 주식 연구를 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23년 차인데요. 주식 연구를 한다는 거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데 어디다 쏟아붓는 거냐? 상승장, 올라가는 거. 거기에 쏟아부을 필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죠. 여기서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책 100권. 네. 그리고 하루 10시간 정도씩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저 때는 다 수작업으로 하고 했으니까 유튜브가 잘 되어 있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압축해서 보셔도 되고 네. 보실 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법.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법이면 거기서 보면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걸 한두 개씩 쫙 보세요.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뽑아서 그러면 쭉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이거 골라내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데 주변에 주식 잘하는 분, 오래되고 버는 분한테 추천받으면 더 좋고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인물을 제가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염승환 부장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거 77까지 책 쓴 분. 저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그분도 저도 몰라요. 정말. 그런데 주린이들 주식 투자 초보분들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염승환 부장 쳐요. 그리고 주식 투자. 그러면 그분이 강의한 게 쫙 나오겠죠. 쫙 다 봅니다. 처음부터. 최근 거부터 거꾸로 보는 게 좋겠죠.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쫙 보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시간을 줄이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결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15TV다. 815TV에서 거기 딱 하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쫙 그분 걸 또 잘 봅니다. 20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렸죠? 그럼 20시간. 염승환님 10시간, 여기 10시간. 와우넷이다. 네. 와우넷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굽니까? 네. 물론 저 박한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샤프슈터님 잘생겼잖아요. 샤프슈터님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분 거를 또 쫙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분은 그럼 거시경제다. 이자율이나 이런 거 정립이 딱딱딱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박한쌤도 또 두 번째 잘생긴 것 같다. 그러면 쭉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시간 정도면 윤곽이 책 100권 본 거, 여러분들이 혼자 강연에 쫓아다니는 거, 혼자 쓸데없는데 시간 버린 것들이 딱 압축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억 갖고 투자하셨나요? 수업료 3천만 원 1억 낼 거, 작게 내면 3천만 원, 많이 내면 1억. 그래서 수업료라는 것보다 결국엔 벌었다가 다 시장에서 토해내는 거. 그거 낼 거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 나는 수업료 안 낼 거야. 자, 여러분 앞에서 무수하게 주식 투자를 해봤던 선배님들이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막 올라오실 거예요. 내가 돈 잃으려고 주식 투자하냐? 아, 다 돈 달라고 왔죠. 근데 왜 99%가 이럴까요? 수업료 다 내시는 거예요. 선배님들 수업료 내시고 살아남은 분들이 여러분들 후배들 왔니? 네 돈 그거 벌었다. 너 1억 갖고 2억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구나 지금. 그거 다 내 거다. 다 내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이 살아남은 사람이 독식하는 거니까. 자, 그런 어려운 수업료를 크게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수업료도 적게 내고 빨리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살아남는 5%에 들어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단계. 자, 주식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승장, 올라가는 걸 연구한다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남들 하는 보는 책, 남들 하는 거 주식 강의 그 정도 보는 거예요. 뭐 차트, 보조지표 당연히 그 정도 내재가치 분석, 기술적 분석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안 하고 벌으려고 그래요? 빵만 장사한다는데. 그렇죠. 라면 가게를 차리더라도 닭고기 육수에 라면 끓이느냐, 소고기 육수에 끓이느냐, 라면 면발을 차가운데 했다느냐, 끓일 때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거냐, 계란은 차가운 걸 집어넣을 거냐, 뜨거운 물에 풀어서 집어넣을 거냐, 공기를 집어넣을 거냐, 파하로 같이 넣을 거냐,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쫄깃쫄깃한 면발을 만드는 게, 면발이 무슨 쫄깃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냉동된 파를 팍팍팍 끓일 때 그때 탁 집어넣는 거. 그러면 순간 라면이 쫄깃해집니다. 냄비에 끓일 거냐 무쇠솥에 끓일 거냐 다 다르죠. 그 정도는 연구하잖아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남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3년 4년 만에 내 가게 차렸어. 한 평이라도. 라면 가게라도.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아빠 뭐 돈 좀 하나 주세요. 뭐 하려고? 뭐 노는이 뭐라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연구 안 해요. 돈이 쉽게 떨어졌으니까. 절박한 사람들. 나는 이거 잃으면 지난 3년간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연구합니다. 라면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산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들 전 재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한다?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이든지. 거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내 가족, 내 손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거기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한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 그러시면 말라. 뭐 다른 비책이 있느냐? 그게 비책입니다. 여러분들 돈 잃지 않게 만드는 거. 자, 보겠습니다. 둘째. 그러면 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상승장을 연구하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아, 내가 그 시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나는 큰 돈 벌고 싶어. 저처럼. 그러면 하락장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부터 하면 솔직히 어렵고 이거부터 해서 먹고 사는 거 준비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일정 단계는 계속 이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왜? 아까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수익률만 보고 쫓아가죠. 그런데 왜 그 수익률만 쫓아가는 10,000명 중에서 겨우 100명만 살아남느냐 그 얘기예요. 겨우 500명만 먹고 사는 단계가 되고 한 사이클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면 그러다 다시 급등 나오면 겨우 왜 100명만 수익률이 독식하는 단계가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는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축구 선수들 골 넣는 것만 연구한다. 그 팀은 패배합니다. 골을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것도 같이 해야죠. 자,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갖고 투자했다. 그런데 33% 손실을 났다. 그러니까 3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70만 원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만 원이 손실 났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50만 원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얘기하느냐? 떨어지는 걸 연구하는 게 큰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혹은 계좌가 손실 났을 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손실 낼까? 손실 난 사람들만 연구하는 겁니다. 왜 저 주식은 폭락할까? 그러면 어느 순간 보입니다. 올라갈까? 이것만 연구하지 말고요. 왜 폭락할까? 떨어졌을까? 왜 주식은 폭락했을까? 왜 여기서 사람들 저점 깨질 때 손절했을까? 왜 이 주식은 깨고 급등 나왔을까? 거래량이 폭등 나왔을까? 떨어지는 주식만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인간 심리가 보입니다. 두려움, 공포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요. 100만 원 갖고 30% 손실 나가지고 70만 원이 되면 얼마 벌어야 돼요? 70만 원에서 50% 가까이 수익 나야 겨우 원전입니다. 그렇죠? 30% 손실 나면 50% 가까이 벌어야 원금이라고요. 까먹긴 쉬워도 벌기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50%. 30% 까먹은 사람이 50% 벌 거다.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00만 원 가지고 50% 까먹었어요. 절반. 50만 원 남았어요. 이 사람이 원금 만들려면 얼마 벌어야 되느냐? 100% 수익률 나야 됩니다. 50% 까먹은 사람이 100% 수익률을 낸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에 들고 싶으면 주식해서 돈 벌고 싶으면 이거부터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연구하다 보면 안 까먹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안 까먹는 방법 없습니다. 연구해보세요. 정말. 실전만 해보세요. 안 까먹는 방법이 있는지. 없어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예술인데 돈을 안 까먹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무조건 까먹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다? 그러면 까먹게 되어 있다면 그 까먹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즉, 큰 돈을 벌려면 떨어진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때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걸려들게 돼 있어요. 100%. 99법은 피하다가 한 번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식 망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면 큰 돈 버는데 그러면 연구하는 건데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하느냐? 한 번에 다 사면 죽어요. 내가 주식을 300만 원, 30만 원치 사야 되겠다. 30% 빠졌다. 살아날 확률 없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다 샀다. 50% 빠졌다. 살아날 확률 없습니다. 그런데 30% 빠지고 50% 빠져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비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내가 사야 되겠다.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샀어요. 100만 원어치를. 근데 30% 빠졌다. 100만 원 한 번에 사면 그대로 70만 원 되죠. 근데 맨 처음에 10% 빠졌을 때 20만 원 사고 20% 빠졌을 때 30만 원 사고 40% 빠졌을 때 40만 원 산다. 평균 그러면 손실이 얼마예요? 30%. 10%만 틱 올라와도 확 살아납니다. 왜? 마지막에 40% 실었으니까. 즉 20% 빠졌을 때 1,000만 원, 30% 빠졌을 때 1,000만 원, 40% 빠졌을 때 1,0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서 평균 30만 원 매수. 자, 그 다음 50% 빠졌다. 20% 빠졌을 때 10만 원, 30% 빠졌을 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이죠. 60%까지 빠져도 여러분들이 손실이 커요, 안 커요? 별로 안 큽니다.
무슨 얘기냐? 10% 살 걸 그러면 5% 사면 25% 산 거잖아요. 10% 살 걸 5% 사면 15%밖에 안 산 거잖아요. 전체 15만 원에서 30%. 손실 나더라도 5%를 더 했을 때 금방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다 살라니까 손실이 나더라. 야, 저게 투자 비책이야? 예.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거 이겁니다. 아까 SK이노베이션 보셨죠? 20만 원인데 어떻게 사냐? 10만 원에서 겨우 20만 원 올라온 주식이에요. 그 세계 최고의 주식이에요. 세계 2위의 2차 전지 업체가. 삼성 SDI를 제치고 2개월 전에. 20만 원에서 18만 원 빠진들. 내가 10% 사고 여기서 5% 더 못 사겠어요? 16만 원까지 빠진들 5% 더 못 사겠어요? 그럼 평균 단가 18만 원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IMF나 오면 걱정이니까. 그러면 20만 원에 30% 다 사야 돈 많이 벌죠. 10%밖에 못 샀는데 지금 28만 원 왔으면 겨우 40% 먹었는데 20% 사갖고 다 먹는 것도 좋지만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음번에 이런 종목 또 사면 돼. 버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시장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대단한 투자 비책 같죠? 정말 단순한데 여러분을 상위 1%로 만들어줘요. 나머지는 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요거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 주식 선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시간 관계상 좀 애매모호하네요. 요거 봐가면서 종목 봐가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이번 주는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공개 방송 때나 해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꿈 이야기를 사실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개 방송 때 못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요. 네, 고맙습니다.